이거 드세요. 이거 놓아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아침 평화로워 보이던 서울 성북동의 100억대 자산가 박만수 회장의 저택. 하지만 오늘 아침 이 집의 평화는 저 깨진 액자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간을 오늘 아침 9시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전 9시 거실에는 아들 영식이와 며느리 수지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만수 어르신이 자신의 전 재산인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장남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아들 영식이가 시계를 보며 초조한 듯 말합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그러게 빨리 도장 받아야 하는데.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박만수 어르신이 걸어 나오는데 모습이 어딘가 기괴합니다. 단정하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눌한 동작에 바짓가랑이는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그만 실수를 하신 겁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혀 짧은 소리로 아이처럼 말합니다. 배고파나 밥 줘. 그 모습을 본 아들 영식이는 경악하며 소리칩니다. 다 큰 어른이 왜 이래요? 아, 아버지!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다 큰 어른이 바지에 오줌을 싸요. 오늘 도장 찍는 날인 거 몰라요. 아들의 첫 마디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냄새난다, 도장 찍어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박사가 그러던데 아버님 알츠하이머성 치매래요. 그래? 병원 진단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얼굴에 스친 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짜증과 계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의 사육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우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만수 어르신 앞에는 밥그릇조차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던져준 것은 창고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플라스틱 그릇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릇 옆면엔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뽀삐라고 적혀있고 가장자리엔 개가 물어뜯은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며느리 수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여보, 아버님 그냥 방에 들어가서 드시라고 해. 식탁에서 쩝쩝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아, 그리고 아버님. 그거 옛날에 우리 집게 뽀삐가 쓰던 그릇이라 튼튼해요. 이거 드세요. 바닥에 놓고 편하게 드세요. 흘리지 마시고요. 그러자 아들 영식이도 거들며 말합니다. 그래, 대충 줘. 어차피 맛도 모르는데 설거지거리 늘리지 말자고. 방 문틈 사이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만수 씨 개밥 그릇에 담긴 건 며칠 지난 곰팡이 핀 차가운 밥과 쉰 냄새가 나는 김치 쪼가리뿐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꾸역꾸역 씹어 삼키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난 1월 31일 밤, 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은밀한 통화를 합니다. 아들 영식이가 수화기에 대고 말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밤에 바로 되죠? 네, CCTV 없고 면회 사절인 그 방으로요. 네, 원장님. 오늘 밤에 바로 되죠? 돈은 넉넉히 드릴게. 산송장 하나 치워줘요. 아유, 산송장 하나 치우는 건데 뭐. 산송장.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불법 사설 요양원, 일명 고려장을 해주는 곳에 아버지를 넘기기로 한 겁니다. 잠시 후 딩동 소리와 함께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이 만수 씨의 양팔을 짐짝처럼 잡아 끌었습니다. 만수 씨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거실에 서 있는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발 아들이라면, 사람이라면 말려주기를 바라며 만수 씨가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나 안 가. 어딜 데려가는 거야?
영식아, 아비 살려다오. 나 무섭다, 영식아. 내가 잘못했다. 만수 씨의 손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만수 씨의 손을 발로 툭 걷어차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진짜. 이거 좀 놔요. 냄새 나니까 달라붙지 좀 마시라고. 아저씨들 뭐해요? 빨리 안 끌고 가고. 아들의 발길질에 나뒹구는 아버지.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 과연 만수 씨의 연극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현관 문턱을 넘어가려던 찰나 질질 끌려가던 만수 씨의 몸이 갑자기 바위처럼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들이 억지로 당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굽어있던 만수 씨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집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동공은 맹수의 눈빛으로 변해 아들을 노려봅니다. 만수 씨가 묵직하고 중후한 목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그 손 놓지 못해! 거실에 벼락 같은 호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줌을 지리던 치매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수 씨는 브로커들의 손을 매섭게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박만수 회장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 영식이와 며느리는 귀신을 본 듯 더듬거리며 묻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만수 씨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나는 너 어렸을 때 맨손으로 니놈 똥을 치웠는데, 응? 너는 아비 냄새가 그렇게 역겹더냐? 영식아, 네가 갓난쟁이 때 설사 똥을 싸서 온 방에 치해놔도 난 그게 더러운 줄 몰랐다. 내 새끼 뱃속이 아픈 게 걱정돼서 밤새 배를 문질러줬지. 그런데 너는 내 냄새가, 내 존재가 그렇게 역겨웠더냐? 아들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김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며느리가 꽥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그러자 만수 씨가 싸늘하게 대답합니다. 남의 집? 그렇지, 이제부터 여긴 남의 집이지. 너희들 집이 아니니까. 만수 씨는 TV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곰팡이 핀 밥을 던져주는 며느리, 노인네 언제 죽냐며 낄낄대는 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추, 안경, 벽시계에 숨겨둔 카메라가 모든 폐륜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만수 씨의 스마트폰에서 가족 전체 단톡방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다는 겁니다. 친척 47명, 지인 83명, 심지어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까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며느리 수지가 무릎을 꿇으며 빕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이거 방송 좀 꺼주세요. 만수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용서. 그래, 내가 연극을 좀 오래 했지. 엔딩은 확실하게 내야 하지 않겠냐? 만수 씨의 눈짓에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던집니다. 증여 이행 취소 통보서와 퇴거 명령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법 제556조에 의거하여 이번 증여는 취소됩니다. 빈손으로 나가주시죠. 두 분은 박만수님을 학대하고 유기하려 했으므로 증여는 취소됩니다. 당장 나가주시죠. 빈손으로. 아들 영식이가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갈 데도 없어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며 짧게 내뱉습니다. 나가라. 결국 짐을 챙기던 며느리가 옷장에서 명품 가방과 코트를 챙겨 나가려 하자 만수 씨가 나지막이 불러 세웁니다. 잠깐, 너 입고 있는 그 코트, 내가 든 그 샤넬 가방 다 내 돈으로 산 거지. 벗어두고 나가. 며느리가 울상으로 대답합니다. 네? 아버님, 밖이 영하 10도예요. 하지만 만수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 돈으로 산 건 실오라기 하나 못 가져간다. 정 추우면 저 개밥그릇염에 거적대기나 입고 나가.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입고 있던 패딩과 가방을 모두 뺏긴 채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님.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폭풍이 지나간 텅 빈 집. 만수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불을 켭니다. 자식들이 차려주지 않은 새해 첫 떡국. 그는 스스로를 위해 정성스럽게 상을 차립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만수 씨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편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보, 내 연기 어땠어? 죽이지 않았나? 자식 농사는 흉년이지만 내 남은 인생은 대풍년으로 살아볼게. 걱정 마소. 다음 날 아침 멋진 중절모에 베이지색 코트를 차려입은 박만수 씨가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 밖에는 김 변호사가 대기시킨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박만수 어르신의 뒷모습.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오늘의 드라마 가면을 쓴 효자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른의 오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